에이블 스님한테 지금 영어를 배우고 있는 학생들은 굉장히 큰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푸셔야 돼요. 요거는 편집해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유튜버의 삶. 중학교 때부터 네.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같이 공부했던 우리 학생 하린이.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할까요? 이번에 입학하게 된 학교가 어디죠? 인하대학교 아트물리학과 23학번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영어 팁을 좀 알려주려고 네. 젠토리 채널에 등장하게 되었는데 네네. 영어 공부를 딱 생각했을 때 네. 제일 먼저 떠오르는 키워드 제일 당연히 중요하다 생각해요. 당연히 단어죠. 단어가 영어 공부에서 가장 핵심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어도 똑같이 한국어처럼 언어이기 때문에 독해를 하고 문장과 지문을 읽어내려면 기초적인 영어 단어를 많이 알면 알수록 빨리 독해 능력이 길러지기 때문에 영어 단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영단어, 두 번째 어떤 거라고? 영어 단어 말고 중요한 거는 그 전체적인 문장 구조를 빨리 파악하는 게 뭐예요? 어떤 게 진짜 주어고, 왜냐면 주어와 착각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빨리 캐치를 하고 그 슬래시를 잘 끄어서 올바른 위치에 끄어서 해석을 잘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은 이건 살짝 팁인데요. 그 문법 공부를 미리 좀 빨리 하고 가면, 문법 공부를 하고 오면 그 모의고사 실제 시험에 나왔을 때 단 10초 만에 체크를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꿀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모의고사를 칠 때 문법 하나 정도 날려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그 한 문제가 1등급과 2등급을 나누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평소에 단어가 중요하다고 친구들한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애들이 다 단어 외우는 게 너무 힘들대. 안 됩니다. 그래서 진짜 안 돼요. 단어 외우는 팁이 있나요? 이거는 이 선생님께서도 제가 중학교 때 추천해주신 방법인데, 그거를 꾸준히 실천하니까 단어를 금방 외우게 되는데요. 그거는 그냥 단어는 아무데나 막 적어서 포스트잇이나 예를 들어 자기 전에 침대 옆에 붙여놓고 자기 전에 잠깐 외우고 잔다던가, 옷장 바로 옆에 이렇게 전신거울이 붙어있고요. 거기다가 단어를 많이 붙여놓는 편이었고요. 그 다음에 양치할 때 많이 보는 편이었습니다. 그때 그런 자투리 시간을 이용하다 보면 단어를 하루에 100개, 200개도 금방 외울 수 있어요. 노트를 반 정도 접으면 선이 반 희미하게 그려지는데, 거기에다가 제가 영어를 적고 영어 뜻 이런 식으로 저만의 노트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왔던 노트가 한 10권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모르는 단어만 집중적으로 외우고 싶어서 좀 효과적인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만의 단권한 노트를 봅시다. 네네. 네. 예비 고등학생. 그렇죠. 예비 고등학생 친구들이 영어를 공부할 때 있어서 어떤 거를 가장 중점적으로 준비하고 가야 되는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를 돌이켜보면 선행학습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가면 중학교 때보다 배로 많은 내용과 그런 양이 정말 많아요. 흔히 공부 양이 많다고 하는데, 고등학교 가서 적어도 어떤 내용이 있는지, 어떤 단원인지 그런 것들을 한 번씩 살펴보고 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영어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양의 단어를 외워두기, 그리고 모의고사를 한 번씩은 꼭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주기적으로 한 번 일회성으로 풀고 마는 것이 아니라 모의고사를 잘 치든 못 치든 꾸준히 노출돼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중학교 때와는 아예 새로운 뭔가 시험 유형이 나오고, 영어 같은 듣기도 추가돼 있고, 자기가 어떤 스타일에 좀 더 강한지를 잘 알고, 이것도 또한 잘 알려면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네, 저는 그 시험 스타일에 굉장히 노출이 되었으면 한다. 선생님이 이제 3학년 올라가는 애들한테 이번 겨울방학 때 무조건 고등학교 모의고사를 풀어봐야 된다. 그건 당연하죠. 벌써요? 너무 놀라는 거야. 벌써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푸셔야 돼요. 더 이상 늦추면 정말 큰일이 나요. 조금 미리 준비하는 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선생님 말씀을 잘 들으면 됩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잘 따라가면 고등학교 생활이 좀 더 편해진다.
그걸 지금 당장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더 확연히 느낄 것입니다. 제일 잘했던 거 한 가지랑 내가 했을 때 조금 아쉬웠던 거 한 가지 이렇게 학습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저는 문과 학생이다 보니까 수학이 좀 약한 편이었습니다. 근데 그 약한 점을 극복하려고 수학을 영어 시간에 배로 공부를 많이 했어요. 자습 내신 시험 제 수학책은 나달나달해질 정도로 열심히 공부를 했고요. 제가 고등학교를 돌아봤을 때 제일 뿌듯한 거는 수학 공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수포자가 되지 않았던 게 제가 가장 뿌듯했던 점입니다. 그리고 생활적인 면으로는 제가 종교회장이었는데 그런 체육대회 같은 행사들 진행하게 되었는데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를 하다 보니까 그런 점이 굉장히 뿌듯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학교 분위기 자체가 좀 경쟁적인 분위기가 심했다 보니까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고3 때는 정말 많이 아팠습니다. 몸이 응급실에 한 3-4번 갈 정도. 제가 원래 엄청 건강한 스타일인데 몸이 많이 안 좋았어요. 체력적으로. 그래서 고3 때 되면 건강관리를 잘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학교 수험생활 시절에 잠을 얼마나 잤어? 보통 평균 4시간 반 정도 잔 것 같아요. 몇 시에 잤어? 아침에 기상 시간은 무조건 7시에 일어났습니다. 몇 시에 자든 7시에 일어나는 건 똑같아요. 2시 반에서 3시 사이에 잠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거의 열심히 학교 생활하는 친구들이라면 2시에는 잠들었던 것 같습니다. 시험 기간에는 더 늦게 자면 3시, 4시에도 자는 경우가 있었어요. 하지만 일어나는 시간은 7시. 무조건 7시입니다. 왜냐하면 스쿨버스를 타야 됩니다. 부모님이 계속 태워줄 순 없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7시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이나대에서 면접을 보고 나서 네. 되게 기분이 좋았다고. 네, 너무 그날 잘 보고 나왔다고. 네, 기분이 좋았습니다. 면접 팁이 있어? 가장 중요하게 이제 와서 드는 거지만 자신감을 면접관들에게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묻는 질문에 대해서 자신 있게 대답하고 나는 이런 생활을 했다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바로 다음날 인천으로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포항에서 인천까지는 꽤 장거리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동안에도 KTX 버스에서도 계속 생기부를 읽으면서 저는 어떻게 준비를 했냐면 보통 네이버에서 예상 질문을 뽑아서 준비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는 굉장히 비추천하고요. 자기만의 생기부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베이스를 기반으로 질문하기 때문에 자기 것을 들고 파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기 세부 특기사항 같은 경우 활동이 여러 개가 많이 적혀 있을 거예요. 그 활동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억들을 되짚어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면접 팁이고 는 어떤 활동을 했어? 저는 대학을 인하대학교를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교과로 전형으로 가면 별로 가중치가 크지 않아서 상관이 없는데 저는 어떤 활동을 했었냐면 리더적인 면모가 보이는 활동을 정말 많이 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는 학급 실장과 동아리 회장을 맡아서 했었고요. 2학년과 3학년 때는 전교 회장을 하는 등 이런 식으로 그 학생 개개인별로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생기부는 정말 달라요. 같은 경우가 없고 그러나 자기 생기부에서 하나가 강점적으로 밀고 나가는 게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토픽을 정한다고 해야 될까요? 저는 그게 이제 리더십이었습니다. 제가 코로나 시국이긴 한데 봉사활동이 정말 많았어요. 제가 총 계산해보니까 거의 250시간 정도 3년 동안 봉사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도대체 이 많은 봉사시간 채워나갔냐라고 물으실 텐데 주말에는 각자 개인 생활을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럴 때 잠깐 뭐 3시간, 4시간 정도 짬을 내서 봉사활동을 다니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종합 전형을 관리하는 친구들이라면 학교 공부를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부 특기 사항에 적히는 내용도 구체적으로 잘 적혀야 되고 리더적인 면모도 조금은 보였으면 좋겠고 나는 이 정도로 다재다능한 학생이니 뽑아줬으면 좋겠다 라는 걸 어필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저처럼 대학을 가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지방에서는 종합 전형으로 가기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교과로 가는 방법을 추천해드립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을 잘 챙길 수 있는 자신이 있다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가는 것을 추천드리지만 자신이 혹시 학교 활동 같은 부분을 열심히 채우지 못했거나 혹은 학습적으로 더 나는 열심히 치중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수능 최저 기준에 충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저 기준을 충족하려면 보통 학생들이 대부분 수능 과목에 영어를 넣기 때문에 영어는 1등급 혹은 2등급을 나와야 안정적으로 대학을 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의고사랑 내신이랑 성적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나요? 그게 편차가 큰 학생들이 많은데요. 편차가 자신이 혹시 고등학교 갔는데 편차가 크다면 그것은 잘못된 공부 방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쩌면 내신 시험에 더 강한 것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한쪽이 좀 잘못된 거죠. 그거는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똑같이 돌아갔어요. 수학 빼고. 수학 모의고사는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수학은 똑같지 않은데 국어나 영어 같은 경우는 거의 유사하게 돌아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의고사의 기출을 몇 개년 잡아서 풀어보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내신 시험 같은 경우에는 학교 선생님 수업을 열심히 듣는 게 중요합니다. 학교 선생님께서 문제 출제자이시기 때문에 내신 같은 경우는 학교 선생님이 수업을 열심히 듣는 거,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기출 문제를 열심히 풀어보는 게 학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모의고사 문제 시간이 부족한 애들이 많은데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 시간 단축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더 해야 되나? 예를 들어서 영어 같은 경우는요, 시간 단축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듣기 시간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듣기를 17문제 풀잖아요. 그러면은 맨 마지막 16번, 17번 같은 경우는 2번을 들려줘요. 근데 그때 같은 경우에는 2번 다 듣지 말고 한 번만에 똑바로 들어서 제대로 문제를 풀고 그 남은 시간에 다른 애들 듣고 있는 그 시간에 자기는 뒤에 넘어가서 다른 문제를 푸는 겁니다. 이틀에 한 번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어를 듣는데 리스닝이 익숙해지다 보면 그 실제 실전 시험에서도 전혀 떨지 않고 잘 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이건 저의 경우지만 듣기를 하면서 7문제 정도를 풀었어요. 뒤에를. 이건 좀 저는 많이 푸는 경우예요. 왜냐면 18, 19, 20번 같은 경우를 빨리 풀어요. 빨리 그거를 앞에 듣기를 하면서 빨리 풀고, 그 다음에 저는 그 중간에 4문제를 21번부터 24번까지 푸는 게 아니고 어법 어휘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어법에 넘어가면 어법은 다 해석하고 풀 수 있는 게 아니고 앞뒤 문장만 보고도 금방 답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시간이 된다면 21번부터 24번까지 푸는 걸 추천드립니다. 선생님은 국어를 잘하면 영어도 잘한다는 유수이거든? 맞죠. 어느 정도 일맥상통한 얘기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 국어와 영어는 똑같이 언어를 통한 학습이기 때문에 국어에서 나오는 비문학 지문이 조금 짧게 영어로 변형돼서 나오는 게 영어 과목의 그런 지문 읽기와 똑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어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대체적으로 영어를 잘하는 경우가 많고요. 영어만 잘하는 경우는 잘 못 봤습니다. 이게 한국어로 돼 있냐 영어로 돼 있냐 요 차이인데, 우리나라 말과는 어순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구조를 깨달으면 금방 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영어를 잘하는 학생은 국어도 잘하고 국어 잘하는 학생이 영어 잘한다는 건 꽤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에게 지금 배우고 있는 에이블 학생들에게 조언을 해줘볼게요. 에이블 선생님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에이블 선생님한테 지금 영어를 배우고 있는 학생들은 굉장히 큰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중학교 때 에이블 선생님이랑 공부했던 그 시간들이 정말 제가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영어 공부를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선생님이 그런 수업할 때 내용적으로 알려주시는 것 말고 생활적인 부분이나 뭐 영어 단어를 외울 때는 이렇게 하는 게 효과적으로 도움이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새겨 듣고 잘 실천하다 보면 영어 실력이 어느새 향상돼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인터뷰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